참여신임 이승환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목적 열정에 있어서의 주의점입니다. 누구나 열정이라는 건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에 맞춰서 소명의 응답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되죠. 하지만 그 서로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경험, 노력, 그리고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겁니다. 즉, 현실에 대한 진단과 그 진단에 맞춰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해결 방법을 찾는 방법이 다르겠죠. 그래서 저의 사목 경험을 그리고 주변 시민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열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 열정의 결실이 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낙수 효과와 선택과 집중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큰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제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임기제, 사제는 2년의 임기가 있다는 거죠. 고자랑 부지문요. 그리고 사제가 직접 만나야 되는 사람 숫자는 굉장히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수 효과란 무엇이냐? 이거죠. 사제가 봉사자에게 사목적 돌봄을 하면은 이 봉사자가 학생들에게 혹은 더 많은 신자들에게 사목적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명을 잘 양성을 시켜놓으면 그 한두 명 때문에 공동체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면 실제 한 명의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최대 150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150명이라고 했을 때 봉사자를 통해서 한다면 사제 한 명이 봉사자 10명을 데리고 한다면 이 10명을 통해서 약 1500명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즉 지금 한국교회 성실상 사제 한 명당 신자 담당하는 신자들이 워낙 많은 경우에는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목적 돌봄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수 효과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자칫 악용됐을 때 우리가 미처 못 보는 부분을, 현실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바라보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 사제가 봉사자를 만나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 돼요. 즉, 한 명의 사제가 봉사자 5명을 열심히 만난다고 하면 이론상으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막 40~5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목적 돌봄으로 가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5명만 만났기 때문에 나머지 40~50명을 외면하는 꼴이 됩니다. 즉, 사제가 봉사자 5명만 만나고 그 공동체에 있는 나머지 50명을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제의 사목적 열정을 다해서 몇 명을 중심으로 키우겠다라고 했을 때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이죠. 즉, 자칫 편애랑 시기 질투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기본적인 돌봄을 하되 특별히 봉사를 하는 분들을 중심적으로 더 키워야 되고 양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각 분당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하세요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2년의 임기 동안 몇 명만을 데리고 양성하면 공체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은 잠깐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칫 이 신부님파, 그 다음 신부님파, 그 다음 신부님파처럼 신부님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이유도 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 사제가 낙수효과에서의 또 위험성 중 하나는요, 사제가 봉사자들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예를 들어 주일학교를 봅시다. 보면 사제가 한 명이기 때문에 학생을 한 40~50명, 100명 이렇게는 감당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교사를 최대한 많이 모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10명에서 20명이 된다 쳐요. 그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1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가느냐? 이것도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사의 연차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이 시기에 교사 10명에서 20명이 되면요, 이들 안에서의 관계와 의사소통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학생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배우고 얻고 그것이 학생들에게 가는 에너지보다는 교사의 내에서 서로의 관계와 친목을 위해, 친교를 위해서 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소비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교사 안에서의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아지게 된다면 이 나머지 학생들한테 가는 봉사적인 돌봄의 영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염두한다면 학생 숫자에 맞춰서 적정한 교사 숫자가 더 필요하지만 동시에
교사회 안에서 교사들끼리, 즉 봉사자들끼리의 에너지 소비가 너무 심하지 않도록 조율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제안을 드리는 편이에요. 첫 번째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습니다. 뭐냐? 사제가 모든 교사를 한 명씩 한 명씩 다 만나서 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또 자칫 시간적인 혹시 일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몇 명만 만나게 된다면 오히려 시기 질투나 그런 문제점을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시스템, 예를 들어서 처음 봉사자가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단체에 누가 케어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의 힘을 빌려서 봉사자들이 전반적으로 다 양성을 받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신부들이 돌볼 수 있도록 만나고 관심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밥을 먹거나 할 때도 신부님이 보통 자리에 앉은 그 옆에는 항상 임원단만 앉게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신부도 의식적으로 여러 집단, 봉사지 얼마 안 된 사람들 혹은 어느 정도 봉사는 했지만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던 분들 또 돌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사람들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래서 이거는 공적인 회의나 그런 스케줄 관리가 서로 공유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시스템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봉사자 양성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한 마음이 있지만 그 사람마다 달란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달란트에 맞게끔 공동체에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분들, 뒤에서 서포트하는 분들, 다양한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리더급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좀 더 신경을 써줘서 이 공동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요약하면 전체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에게 사목적 돌봄의 손길을 조금 더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을 1시간씩 만난다면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되는 분들한테는 1시간 반을 만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봉사자들 역시 양성이 되면서 봉사자들을 통해서 실제 돌봄에 가야 되는 신자들에게도 제 만남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사제는 임기가 2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자마자 모든 것을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고 하들 쉽지가 않습니다. 또 사제마다 특성이 다 다르죠. 특성이 다 다르다는 것은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전임이 만약 사람들과 운동이나 문화생활로 많이 만났다면 후임이 와서 이 본당은 약간 교육과 기도와 교육 중심으로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신부님들이 와서 다양한 달란트를 체험하게 해주니 좋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미 전 신부님의 문화에 맞춰서 이 신부님에 맞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 외의 사람들이 약간 소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소외되는 사람을 케어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공동체를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후임 신부님이 왔을 때 전임 신부님과의 색깔에 맞춘 사람들이 많이 모인 상태에서 갑자기 또 다른 것을 정해준다. 이 사람들은 또 정하기 힘들어지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 안에서도 후임 신부님과 맞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아닌 분들은 약간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신자들이 계속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새로 들어올 예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하느님을 신앙적인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처럼 실제로 만나기도 어렵고 종교적인 거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고 있는 시기에서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공동체를 더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돌봄을 하되 자신이 주력으로 하는 부분들을 더 집중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이 시스템의 구축이고 2번이 양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구조는 남겨둔다는 겁니다. 본당에 여러 단체들이 있다면 보통 청년단체들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긴 하는데 성가대와 밴드가 있고 전리단과 복사단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졌을 때 모든 단체는 기본적으로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목적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한 상태에서 그 단체를 어떻게든 살려주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다 해야 합니다.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건 나랑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단체를 거리를 두는 순간 그 단체가 흩어지게 되고, 다음 신문이 왔을 때 그 단체를 다시 살리려고 한다고 하들 한 번에 손길에 외면받는 것은 그 다음에는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 후에 기본적으로 모든 단체들에 대한 지원, 돌봄이 있은 후에 중심으로 할 수 있는 포인트,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 성서 모임을 통해서 많은 신자들이, 청년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게 됐다 쳐요. 그러면 그 단체를 이번에 전례단이 부족하니까 전례단만 집어넣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례단, 성가대, 그 여러 단체한테 어느 정도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줍니다. 그 후에 만약 자신이 기도 중심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은 복사단이나 레지오나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를 더 시도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 것을 자 이건 다 없애고 여기에 힘을 다 모으자 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힘을 더 빠지게 하고 흩어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열정이 더 크면 클수록 시스템보다는 자꾸 소수, 양성의 개념으로 소수에게 더 다가가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럴수록 오히려 공동체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요, 코로나가 때문에 많은 본단들이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코로나가 조금 꺾이는 때가 되면은 본당마다 행사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번에 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합시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스템이나 기본적인 걸 구축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만 시작하게 된다면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어졌는데요.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본당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더 좋은 길로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